민주당이 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앞에를 보시고, 네, 내란 극복, 경제 회복,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합니다. 네, 힘차게 화이팅 주먹을 쥐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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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네, 두 분이 손도 한번 잡고 위로 한번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병기 서영교 후보님께서 활짝 미소를 짓고 또 힘차게 손을 맞잡고 계십니다. 네, 충분하실까요?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토론회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생중계를 통해서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야, 주지 마. 왜 자꾸 그래? 왜 미련을 가져? 아직 조금 장내가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네, 오시는 대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2기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6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가 진행됩니다. 제외 국민은 이메일 투표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투표는 6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 246호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투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 기자님들을 위한 포토타임을 잠깐 다시 가지겠는데요. 두 분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잠시만 다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제가 선창을 하고요. 선창 끝나면 민주당이 합니다. 이렇게 함께 오른손으로 구호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2대 2기 원내를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서 자,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내란 극복, 경제 회복,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합니다. 네, 두 분 손도 한번 맞잡고 아까처럼 화이팅 한번 만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세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영상 기자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내란 극복, 경제 회복,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충분하실까요? 네,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선관위원 이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실 텐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합동 토론회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 제2기 원내대표의 정책과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후보들의 원내 운영 방향과 민생 입법 추진 능력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진짜 대한민국, 진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의 한정혜 위원장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한정혜 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관리를 맡은 한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많이 와 계시긴 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델리민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리당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많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에 이어서 국정을 함께 이끌어갈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기에 앞서 두 분의 원내대표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 헌신을 해주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여러 가지 과업의 완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원내대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또 이 토론회 현장을 지켜보고 계신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께서 우리 민주당에게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제대로 일으켜 세워라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국민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맞게끔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합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어서 국민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를 완성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원내대표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 당의 성공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그 여정의 중심에서 우리 민주당의 방향을 이끌 핵심 리더십을 맡게 됩니다. 그간에 우리 박찬대 지금 현재 직무대행이신데요. 박찬대 그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직을 맡으면서 몸이 홀쭉해지셨어요. 반쪽아리가 되시고 목도 여러 번 쉬시기도 하고 정말 힘들게 그 길을 걸어오셨지만 단 한 번도 얼굴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 힘을 주면서 지금까지 같이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당장은 지금 새롭게 출범해야 되는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에게는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한꺼번에 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요. 추경도 해야 되고요. 또 내란 종식 개혁입법 과제 등 해서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과제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문생을 회복하고 개혁을 완수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야 하는 그런 과제,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또한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4차례의 대통령을 배출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이제는 우리의 유능함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단지 지도부의 한 자리를 뽑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감사하게도 두 분께서 힘차게 원내대표 출사표를 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담삼아 22대 국회 1대 원내대표 후보는 한 분이었고 2대 원내대표 후보는 2기는 2명이어서 다음 3기는 3명, 4기는 4명이 되지 않을까 후보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우리 민주당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자 우리 민주당이 더 단단해지는 길에 원내대표 선출 그 과정에서 오늘은 합동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기본적인 질의가 있고 플로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 관심 가지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당대표 직무대행이시죠?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찬대에서 원대로, 네,
그 슬로건 기억나십니까? 예, 찬대에서 원대까지, 뭐 여러분의 원대로, 뭐 이렇게 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벌써 14개월째가 됐네요. 우리 한정혜 성관위 위원장님께서 제가 할 말을 한마디를 쓰셨어요. 1기는 1명, 2기는 2명, 3기는 3명. 점점 원내대표 경쟁이 가열차질 거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내걸고 개혁기동대 여러분과 함께 힘껏 싸우고 달려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교롭게 숫자를 살펴보니까는요, 제가 5월 3일 날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터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서 6개월이 되는 6월 3일 날 파면을 시켰죠. 6월 3일 대선, 아니 파면은 4월 4일. 네. 이제 보니까 효능감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1년을 넘어가지고 다시 따져보니까 5월 3일 날 선출되고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졌고, 그리고 6월 3일 날 대선으로 정권을 교체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원내대표 교체가 6월 13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3-3-3한 원내대표부였는데, 요번에는 보니까 22대 2기여서 둘둘둘 대표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개혁기동대가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열정과, 그리고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은 사상 유례가 없는 내란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닌 집권 여당이자 이재명 정부와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위기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자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시대적 소명이자 제2기 원내 지도부의 과제입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기호 1번 김병기 의원님, 기호 2번 서영교 의원님 두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분 모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손색이 없는 유능한 역량과 불굴의 신념을 갖춘 민주당의 대표적인 인재들이십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의 표가 반영되는 첫 번째 선거 아닙니까? 네,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 민주정당의 그 역량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 분 중 어떤 분이 원내대표가 되든 당원과 국민의 지엄한 뜻을 받들어서 민주당을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정당이자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김병기 후보님과 서영교 후보님 두 분의 실력과 진정성을 아낌없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두 분 화이팅 하시고요. 앞으로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당 지도부에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김병주, 전현희 두 분 최고위원께서도 인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델리민주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어서 당원들께 한번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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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이제 합동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연단 앞 토론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자, 그럼 이번 합동토론회 진행 순서를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기조연설, 공통질문, 특별 코너, 플로어 질문,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연설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통질문은 선관위가 미리 선정해서 후보자들께 안내해드린 질문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플로어 질문은 현장에 참석하신 의원들께서 아마 질문함에 질문을 넣어주시고 들어오셨을 텐데 그중에 추첨해서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진행되는 중간에라도 추가로 질문함에 넣어주시면 추첨할 때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총 3분이고요. 종료 30초 전에 차인벨이 1번 울리고 종료와 동시에 차인벨이 3번 울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서영교 후보의 기조 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와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여러분, 기호 2번 준비된 원내대표 서영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 검찰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민주주의는 짓밟혔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은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윤석열을 끌어내려 주셨고 김건희도 끌어내려 주셨습니다. 이제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경제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탄생되어서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코스피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환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했듯이 추경 30조 원 만들어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들어내고 지역화폐 만들어내고 기업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 풀어내고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때 내란을 종식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준비된 원내대표 저 서영교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그리고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이제 제가 내란 종식과 민생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정부와 함께 하나 되어 한 분 한 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야 협의체를 꾸리고 여야정 협의체도 꾸려서 여러분께서 정부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제 살만 난다라고 하는 세상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경제 제도약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원내대표 후보 기호 2번 서영교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김병기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호 1번 김병기입니다. 지난 6월 3일 우리는 가슴 벅찬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감격을 5년 후에는 국민 모두의 감동으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초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간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게 됩니다. 최고의 당, 정대 관계를 구축해서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공식적인 협상은 물론이고 비공식적인 물밑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강단 있는 추진력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6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면서 인사조직은 물론 정보 전반에 대한 종합 판단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국회 입성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지난 수십 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던, 그리고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분석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검증위원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하는데 밑자락을 깔았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저는 제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것과 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내란 종식과 윤건희 일당들에 대한 어둠을 거둬내는 일에는 일체의 타협 없이 마지막 조각 한 조각까지 찾아내서 그들을 처리하겠습니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두 번 다시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반면에 민생 회복, 지역균형 발전, 정치 복원, 사회 통합 등 야권과 소통을 해야 되는 일에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과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후보님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선관위에서 정한 공통 질문을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후보자 답변 후에 다음 후보자가 차례로 이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답변 시간은 3분이고 시간 종료 시에 차임벨이 울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김병기 후보께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여당으로서 첫 출범하는 2기 원내입니다. 그 원내를 이끌어 나갈 대표로서 최우선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규정하고 그 목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김병기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선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 구축과 정치 복원입니다. 저는 교두보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시발점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으려면 민생경제 회복에 성공하고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고 이를 토대로 해서 국민 통합에도 나서야 됩니다. 민생경제 회복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일입니다만 내란 종식은 국회가 주도해야 됩니다. 내란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내란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상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획은 누가 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누가 가담했는지 저희가 밝혀야 될 것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모든 상임위원회는 물론 특별위원회, 청문회 등 국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체를 밝히고 그 규모를 밝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절대로 두 번 다시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란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입법화하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런 업무는 국정원에서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망한 이유가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절멸의 상대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야당은 두 날개 중에 한 날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정치 복원에 나서겠습니다. 포용하되 그렇지만 불법, 불의에까지 타협하지는 않겠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별로 여당 의원들과 장차관과의 회의를 정례화해서 실질적인 당정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지역 공약이 많았는데요. 그 이행 점검 TF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지역구도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서용교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집권 여당으로서 출범하는 2기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누가 뭐래도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다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라. 그리고 이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아니겠습니까?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법사위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명태균, 건진 특검법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이와 관련해서 현안 입법 청문회 법사위에서 모두 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저희들이 꿰뚫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특검이 빨리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검을 추천하는 일들을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을 추천해서 이 특검이 그동안 검찰에서 숨겨왔던 내란의 작동들, 그리고 국정원에서 숨겨왔던 내란의 작동들을 모두 찾아 뿌리 뽑아 내겠습니다. 그 뿌리 뽑아내고 저희들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과정에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방송개혁,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들을 해나갈 것이고,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조희대 그리고 직위원 등의 국정 개입, 그리고 정치 개입, 대선 개입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언론개혁 과정에서 방송법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민생 입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시절에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만들어내는 일을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빠르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해낸 저 서영교가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임위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정부와 상임위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이 세상에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정책위 의장, 그리고 상임위 대표가 야당과 함께 합의하는 일들을 해내서 여야가 소통하며 함께 국민을 위한 법안들, 정책들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호한 것이 있습니다. 법사위를 달라고 합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에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것은 벌써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의석수에 대한 배분이기 때문에 법사위는 절대 야당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꿈도 꾸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확실하게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두 번째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방식은 첫 번째와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70여 명의 소속 의원을 이끌어 나갈 원내대표로서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고 조정하고 통합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기호 2번 서용교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께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참으로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당대표 목에 칼이 들어왔고 당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윤석열과 검찰들은 당대표를 난도질해댔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님들도 수없이 많은 수사, 재판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저희들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여당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여러분과 정부를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상임위가 수시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매달 협의체를 꾸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선수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습니다. 여러분과 상임위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습니다. 여러분과 지역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예산, 여러분이 필요한 정책, 여러분이 필요한 입법들을 해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해내야 될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거부당했던 양곡관리법, 거부당했던 합법적인 노조활동법, 거부당했던 방송법, 이것부터 우선 먼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아픕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스미싱을 당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아픔, 사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법으로 만들어서 차단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하라법을 만들어서 6년 걸렸습니다. 통과시켜 낸 사람입니다.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사람입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이곳저곳에서 아프다고 하시는 게 있으면 그 귀 기울여서 정부가 추진하지 않더라도 이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가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마다 찾아가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정부가 여러분께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원내대표, 경청하는 원내대표, 그리고 정부에 전달하는 원내대표, 민심과 함께하는 원내대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김병기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화와 역지사지라는 두 키워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인사 조직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 배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느 조직이든 조화가 이루어지면 형통하고 그 조화가 깨지면은 분란과 분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조화의 핵심은 넘치는 것은 빼주고 모자란 것은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자라는 것은 조직에서 얘기하면 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소수를 무시하게 되면은 그 조직은 병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경우에서든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소수가 될 확률이 소수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미국에 가면 한국인은 소수입니다. 반대로 한국에 오면 미국인이 소수가 되겠죠. 저희가 소수를 배려하지 않고 차별하고 배척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소수가 될 때 배척당하고 차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화를 이루는 가장 필요한 것이 역지사지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조화의 시작입니다. 역지사지는 어찌 달려보면 저는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원내대표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조율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선배님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고경과 그리고 조언을 듣겠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의원들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현안 문제가 발생하면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 중에서 공통 분모가 발견이 되면 신속하게 정치로 연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소수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경청하고 소통을 해서 균형점을 찾겠습니다. 통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통합의 다른 이름은 인내와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생각의 차이를 존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되면 승복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께서 두 개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짧은 특별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코너의 제목은 내가 아는 김병기, 내가 아는 서영교입니다. 상대 후보를 한 단어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국민들께 설명하는 시간인데요. 판넬이 준비가 됐을까요? 네. 지금 단상 위에 판넬과 펜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내가 아는 상대 후보를 한 단어로 써주시고 순서대로 2분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쓰시는 동안요. 두 후보님은 모두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어느 분께서 원내대표가 되시더라도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또 내일의 기대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고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두 후보자께서 이제 거의 작성을 끝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판넬이 잘 보이게 가슴 앞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영교 후보님께서도 작성을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호 1번 김병기 후보님부터 내가 아는 서영교에 대해서 2분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들고 얘기해야 돼요? 네. 들고 얘기해야 되네. 질문지를 받고 제가 이 활력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활력이 넘친다는 말이 서영교 의원님처럼 잘 어울리는 정치인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에 대한 이 장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혹시 누락할까 해서 몇 자 적어왔습니다. 서영교 의원님은 의사표현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똑같은 말을 해도 호소력이 정말 강한 정치인이십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네. 무엇보다 이 성실 그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이는 피해자 중심의 입법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법안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구하라법,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사랑입법, 그리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안입법, 이런 법 등은 모두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중진위원이 될 정도면 국회 내 어떤 당직을 맡아도 될 정도의 실력은 이미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 어느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도 저는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나은 실력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영교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최고위원과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실력과 경륜을 겸비하셔가지고요. 우리 당의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외에도 참 장점이 많죠.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용교 후보님께서도 내가 아는 김병기에 대해서 2분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내를 들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김병기 의원님의 장점을 얘기할 때는 쉽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어떤 장점이 있나 사실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잘 못 정했어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님이 정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제가 김병기 의원님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힘있는 정보, 최강병기, 김병기. 김병기 의원님은 국정원에서 일을 하셨지만 국정원 개혁에 앞장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입한 인사이시죠. 국정원 분을 영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에 앞장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준 아주 소중한 분이십니다. 저희 남편도 국정원 개혁을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김병기 의원님과 그 어려운 일, 국정원 개혁이 쉽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해 주셨습니다. 이 힘으로 이번 내란 과정에서 홍장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병기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홍장원이라고 하는 병기가 형님이라고 하는 부르는 우리 김병기, 최강병기, 이렇게 저는 김병기 의원님을 말씀드리면서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정말 따뜻하십니다. 그리고 치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이고 우리 둘은 같이 의지하고 응원하고 이러는 관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분이 당에 계셔서 또 총선도 승리로 잘 이끌어주는데 저 최고위원 서영교와 함께 일하면서 참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 최강병기를 소개하고 저는 또한 최강병기와 함께 열심히 잘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후보자께서 서로에 대해서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닭살 돋는다 이런 코너 빼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이 뿌듯해지시죠? 네, 민주당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원팀 민주당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다시 플로어 질문 순서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토론회 시작 전에 현장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질문지를 질문함에 넣어주셨습니다. 두 분 후보자께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고요. 특정 후보자의 성함을 적어서 쓰신 질문 이렇게 두 종류로 받았습니다. 질문은 총 3가지인데요. 두 번은 후보자 공통 질문, 한 번은 개별 질문 중에서 뽑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작위로 추첨을 할 건데요. 답변 시간은 각 3분이고 종료 시에만 차임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뽑아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나왔는데요. 두 분 다 질문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방 출신 의원님들 복지 관련 공약은 없을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서용교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하실 건데요. 지방 출신 의원님들 복지 관련 공약은 없을까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영교부터 답변입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 같고 저는 서울에 있어서 이런 걸 잘 몰랐지만 이번에 내란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들 집에 못 가지 않았습니까? 못 갈 때 저희 국회의원 회관 안에 작은 소파가 펼치면 침대가 되는 그런 것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 안에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저희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건강관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강관리실에 가더라도 수면실이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이모선 의원님 참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사 한번 추진해 볼까요, 우리? 이 세상에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방 의원들을 위한 중요한 관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서울에서 국회를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내려가는 길도 참 멀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 비용도 좀 보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마음에 드시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대구 경북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겼습니다. 제가 30곳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 40여 명 내려가서 함께 시장통을 다 훑고 다 팔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에 사람을 살려내게 하려면 지방에 계신 의원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에게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를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살려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소멸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의 인구 위기는 향후의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학교가 내려가면 모든 법인세를 없애주고 지방에 병원이 내려가면 모든 법인세를 없애주고 지방에 또한 기업이 내려가면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지 않으면 이 위기는 극복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방 의원님들이 먼저 예산 결산을 요구하신다면 그쪽에 배치하는 게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표가 좀 흔들려도 좋으니 지방 의원님들께 요구하시는 곳에 주로 먼저 배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좀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확실하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기호 1번 김병기 후보께서도 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중복을 한번 피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을 제공하겠습니다. 전 지방에 사실 이전 직장에 근무할 때도 지방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지방에 내려가는 직원들이나 또 해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원금을 갖다가 제공을 하곤 합니다.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호주라고 오스트레일리아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의원들이 그 국회 회기 기간 내에 머무를 수 있는 그 타운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나라에서 의원들이 회기 중간에 이렇게 의식주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것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방 의원들을 배려를 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서울 수도권 의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긴장이 됩니다. 근데 이 당원들께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보면은 굉장히 의원님들이 보면 억울해 하실 것들이 전 많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는 정말 국회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예산부터 삭감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국회 예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늘려드려야 되더라.
그거는 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야의 대화가 상당히 단절되고 적어진 데 대해서는 어쩜 보면은 저희가 공식적인 상임위에 그 상임위가 끝나고 저희들끼리 만나면 사적인 시간들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것도 저는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게 보면 복지 관련된 것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들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회합이 없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는데요. 그게 참 사실 예산이라는 거를 정말 이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무위 자랑을 좀 하면 저희 정무위는 복지간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간사가 저희들의 그걸 잘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합을 가질 때 어떤 그 좌장이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이 외자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됩니다. 그분이 관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지를 갖다가 공식적으로는 이 지원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고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그러니까 관대한 그런 의원들이 좌장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작위로 추첨을 한 질문이었는데 다소 의외의 질문이 나와서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의외의 질문일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자, 두 번째도 공통 질문입니다. 여당으로서 행정부 견인을 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김병기 후보부터 답변을 하시는 질문이고요. 여당으로서 행정부 견인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은? 우리 민주당의 정책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글씨가 굉장히 악필이시네요. 누구시죠? 네. 도대체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주시죠. 도대체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이게 저희 여당이 됐으면 국회 상임위별로 보통 보면 정책위원회에서 그걸 주관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거기서 그냥 시샘말로 좀 소외되는 그런 것들이 왕왕 일어나는데요. 그건 저는 상임위 중심으로 이 국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할 것 중에 하나가 그 국회 상임위별로 여당 의원과 그리고 우리 장차관 간의 회의를 정례화하고 싶습니다. 그 회의를 정례화를 통해서 국회와 행정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 이견을 신속하게 조율해서 그 이견을 좁혀서 그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하고 예산화함으로써 이것이 좀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갖다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역량을 말씀하셨는데요. 국회 의원분들 중에 굉장히 이 정책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고요. 당연히 정부에서도 그런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시각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본인들이 처한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력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주 모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당과 정부는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책 협의를 가지고요. 그리고 내각과는 한 달에 적어도 한두 번은 정례화를 해서 그 의견을 끊임없이 조율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 조율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교 후보님께서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누이 이야기하셨던 것이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1년에 280조 원 정도 든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국내에서 생산한다면 바람 에너지 그리고 햇빛 에너지 등으로 생산한다면 그 에너지가 280조 원 정도 드는 돈을 아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돈은 에너지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내고 지방에 있고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에너지 연금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너무 훌륭한 내용입니다. 이 너무나 훌륭한 이 내용과 관련한 것들, 이것이 바로 정책 제안입니다. 행정부를 견인할 정책 제안. 기존의 행정부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 정책 역량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갖추게 하려면 정부가 이 자료들을 수시로 제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도서관 등등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때 만들었던 공약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입법조사처, 도서관, 정부 등등에게 요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먼저 필요한 상임위, 필요한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제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와 정부와 같이 행안위와 예를 들면 행정부, 행안부와 같이 협의체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잘 되면 좋은데 제대로 자료 제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협의체에다가 자료를 수시로 와서 제공하고 국회의원들께 보고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실현낼 수 있는 방안이 있게끔 수시로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황정화 의원도 나와 계시는데 이공계가 과학이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고 살거리다. 잘 산 이즘의 기본이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학과 관련한 정책 자료, 정책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역량들을 정부와 국회 곳곳 기관들이 제대로 제공할 수 있게 원내에서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팀을 하나 신설해서 그 팀이 그것들을 수시로 국회의원들의 요청을 받아서 놓을 수 있는 가교의 공간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간병인의 의료보험 적용 이렇게 하면서 나이 들어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신 어른들이 마음고생하지 않게 하는 이런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이것을 실현해내려면 엄청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공약을 실행할 수 있게 그 팀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단위를 만들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후보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개별 후보자별로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서용교 후보님에 대한 질문부터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서용교 후보님, 수평적 당정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물으시니 참 행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정 관계를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최고위원을 함께 했습니다. 최고위원을 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재명 대통령은 결단력이 뛰어납니다. 집행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면 혼자 결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분은 언제 가서 주무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토론을 계속시키나 이럴 정도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주 충분하게 토론을 해왔습니다. 저와 함께 최고위원 하셨던 분들이 충분히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수평적 당정 관계를 위해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개혁과제를 6개월 내에 신속하게 내란 종식시키고 민생 회복시키고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하고 그리고 방송법도 통과시켜내고 경제를 살려내는 상법도 더 보강해서 통과시켜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지금부터 내놓는 모든 정책과 과제들은 충분히 저희들과 검토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내놓는 즉시 바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또 원하는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경청해서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하고 선수별로 논의하고 말씀을 들어서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 국민이 원하는 것이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순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여순특별법은 4.3 특별법은 저희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여야 만정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여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란이라고 했습니다. 10,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했고 상임위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야 전부 다 합의해서 이 여순특별법을 합의로 만들어냈고 정부를 견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때 해야 합니다. 견인해냈고 정부에서 이것을 동의했고 여야 만장일치로 여순특별법을 통과시킨 경험은 우리 조계원 의원님도 주철현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 진상규명이 73년 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도 했는데 최고위원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을 했던 저 원내대표 서영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통령님과 충분히 소통해서 수평적 관계로 정부를 견인해 나가며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정책과 예산과 입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꼭 하고 싶은 것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 이 부분만큼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동의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만들어내고 싶은 게 지금 이번에 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뽑을 건데요. 김병기 후보님에 대한 질문 추첨하겠습니다. 좀 쉬운 걸로 뽑아주시죠. 조금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김병기 후보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과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죠. 협력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네, 3분입니다. 협력을 안 할 방안이 있나요? 저희가 여당인데 어떤 분이 하셨는지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당과 그리고 정부와 우리 이재명 정부와 이렇게 협력하는 협력하는 것에 그 시발점은 제가 공통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조화와 그리고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들이 계속 비슷해서 비슷한 답변이 나가는데요. 그 두 세력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은 같은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국회 같은 데는 똑같은 민생을 놓고 볼 때도 국회 같은 경우는 서민적인 거, 민생적인 거, 지역적인 거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국가적인 거를 갖다 먼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시적인 것을 보면서 처리하려고 그러고 국회는 국회는 미시적인 걸 먼저 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항상 줄어들지 않는 갈등이죠. 저희가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국회와 그리고 정부가 일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혁을 갖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개혁을 한다고 그랬을 때 거대한 담론을 가져오면은 그건 개혁 하나만 합니다. 그 개혁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개혁이 숭고하고 순수하지만 누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고전을 다 인정하지만 고전을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개혁입니다. 나무를 예를 들면은 나무를 숲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잔뿌리를 정리해서 가지가 나게 하고 꽃이 나게 하고 잎이 돋아서 꽃이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가장 둘이서 협치할 수 있는 것들이 민생에 관한 것이죠. 허영 의원님이 와 계시는데요. 작년 단장이셨던 걸로 알았는데 민생경제협력단 그런 법안들이 대표적으로 둘이 합치할 수 있는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크진 않지만 예를 들면 소영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온라인 플랫법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죠. 그다음에 가맹사업법안,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법들이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거든요. 이런 것부터 먼저 당정 간의 협의하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플로어 질문까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순서 후보자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연설 시간은 2분이고 종료와 함께 차인벨이 울립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김병기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보완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영웅이에요? 할아버지가 답변합니다. 아니, 많은 영웅들과 함께 싸웠지. 지난 내란의 밤, 그리고 탄핵, 대선 과정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그리고 두 분과 같은 영웅들과 함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란의 밤 당시에 목숨을 걸고 계엄군을 막아낸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용기와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헌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많은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면 한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가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하고 싶은 민생정책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민생 입법에 관해서는 패스트 트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높은 예를 들면 온풀법 같은 이 민생 입법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내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 부대표를 신설을 하겠습니다. 원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언제나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서영교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기호 2번입니다. 이번에는 서영교. 우리 김병기 의원님 최강병기를 함께 멋지게 힘을 발휘하게 낼 서장군. 저보고 많은 분들이 서장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서장군이 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여당으로 진두지휘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그러나 서장군이 제대로 승리를
만들어내려면 바로 우리 당원 여러분과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뜻을 받드는 원내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치안본부에서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습니다. 나라를 운영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기재위를 해서 예산을 압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해서 민생을 살릴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를 해서 내란을 진압하는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내대표가 되어 이 모든 경력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한쪽엔 내란 종식, 한쪽엔 민생 회복, 양날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만드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운영입니다. 여러분이 원내에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원내대표, 말하기 힘든 원내대표가 아니라 항상 부르면 찾아가는 원내대표 되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최고위원님들 함께 계시는데 원내대표가 된다면 최고위원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정부의 여당으로 국민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두 분 후보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준비된 순서는 다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기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6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제외 국민은 이메일 투표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투표는 6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국회 본청 246호에서 현장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당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수고해주신 후보자님,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또 델리민주를 통해서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합동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